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디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 구글 코드잼 라운드 1B의 세 번째 문제.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문제.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 트랜스뮤테이션이라는 문제입니다. 네, 트랜스뮤테이션이 이제 갑자기 이게 연금술사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네. 이제 요 문제도 이게 프로블럼을 딱 읽어보면 그냥 막 영어로 막 써있죠. 얘를 이제 열심히 읽고 이제 해석해서 제가 이제 이해한 바는 뭐냐. 이제 한글로 싹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얘예요. 이렇게 이제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금속 중에 납을 제일 좋아하는 납이에요. 납. 우리 금속 그 납을 의미하는 거죠. 납을 제일 좋아하는 어떤 왕이 금속을 막 바꿀 수 있는 연금술사한테 최대한 많은 양의 그 납을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M 종류의 금속이 있고, 현재 M 종류의 금속이 있고, 각 금속은 다른 금속 두 가지를 1g씩 써서 그 금속 1g을 만들 수 있는 공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두 개, 이제 그 어떤 만들고자 하는 금속이 아닌 다른 뭔가 두 개를 가지고 1g, 1g 써서 만들고자 하는 금속 1g을 만든다. 그래서 1에서 2g 써서 1g 쓰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총량은 점점 줄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현재 M 종류의 금속이 각각 몇 g씩 있는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종류가 총 이제 M 종류인데, 그게 이제 각각 몇 g씩인지, 그리고 이 중 첫 번째 있는 게 그냥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지금 받을 거잖아요. 인풋으로.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걔가 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연금술사가 이 그 금속들을 가지고 진짜 지 맘대로 막 지지고 볶고 해갖고 최선을 다해서 납을 만들어내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 규칙 안에서 만들어내는, 왜 이래. 예, 최선을 다해서 납을 만들어낸다고 할 때, 납은 최대 몇 g이 될 수 있냐. 연금술사가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현재 상태에서 M 종류의 금속이 주어졌을 때, 납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냐, 그 얘기죠. 여기 결국은 제가 이렇게 이제 해시태그로 이렇게 이분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마킹을 해놨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 얘는 지금 이분법을 풀면 되는 애인데 제가 이걸 이제 이분법 생각을 처음에 못해갖고 되게 헤맸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인풋은 먼저 이제 항상 그래왔듯 테스트 케이스의 수가 이제 먼저 주어지고요. 그 뒤로 이제 한 테스트 케이스마다 M하고 R1, R2하고 그다음에 G가 이렇게 쭈루룩 이제 세트가 주어지는데 M이 이제 금속의 종류의 수인 거고요. R1, R2가 이제 M줄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각각 이제 뭐와 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 여기가 사실 조금 이제 말만 보면 이해하기 헷갈릴 수 있는데 i번째 행에 대하여, 그러니까 M줄이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i번째 행에 대해서 gi, i번째에 있는 g 값을 1g 만들기 위해 gr1a와 gr1a와 i와 그러니까 이거 1g과 gr2i 1g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렇게 보니까 되게 헷갈리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서 주어진 문제의 그 샘플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요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만큼 여기까지가 이제 인풋 값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나왔던 얘가 이제 테스트 케이스고,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이제 이 지금 인풋 세트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MRG 세트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게 M이에요. 금속의 종류의 수. 그래갖고 요만큼의 이제 R인 거예요. R1, R2, R1, R2, R1, R2. 그리고 여기가 이제 G값. G값이 이렇게 이제 M 종류의 금속이 각각 몇 g씩 있는가. 세 개가 있으니까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R 값들이 R1, R2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세 개의 요 첫 번째 케이스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지금 총 3개의 금속이 있고 첫 번째 게 일단 납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금속 납이 5g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금속이 2g, 세 번째 금속이 3g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번째 있는 거 금속하고 세 번째 금속 각각 1g씩을 이용해서 첫 번째 금속을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긴 두 번째 줄이죠. 두 번째 금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금속 1g과 세 번째 금속 1g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금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금속 하나랑 1g과 두 번째 금속 1g을 필요로 한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좀 헷갈리죠. 인풋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도 보면 뭐냐면 이렇게 R1, R2, 여기 좀 R1, R1이 3개고 R2가 3개잖아요. 이걸 다 배열로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웃풋은 납은 이게 이제 결국은 납이 최대 몇 g이 될 수 있냐. 자, 그래서 이제 뭐 결론부터 아까 전에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헤맸어요. 쭉 보면 제가 이렇게 헤맨 히스토리예요. 아우 막 진짜 꽤 많이 헤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헤맨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쭉 읊어볼게요. 처음 생각했을 땐 뭐였냐면 일단 뭐 그냥 납을 1g씩 차근차근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납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금속의 G값을 확인해서 둘 다 0보다 크면 G1++ 하고 이제 요 1이라는 게 1이라는 게 납인 거죠. 원래 우리가 이제 배열을 만들 때 이제 0번째부터 하잖아요. 0번째부터 전산에서는 이렇게 이제 0번째, 0으로 시작하는 어떤 그 순서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지금 이게 다 순서나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 금속, 세 번째 금속.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금속을 2로 표현했고 세 번째 금속을 3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금속을 1로 표현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 배열에 담을 때 순서를 0으로 하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갖고 0번째 자리를 버리고 순서를 1부터 시작하게 이제 코딩을 했을 거예요. 배열의 크기도 그래서 최소는 하나 또는 두 개를 이렇게 크게 해놔야 오버플로가 안 생기겠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갈 건데 그래서 두 가지 금속의 G값을 확인해서 둘 다 0보다 크면 G1, 이게 납을 1 올린다. 그리고 사용된 두 금속은 마이너스 한다. 그래서 이제 R1, R2가 1부터 시작하므로 이걸 방금 얘기한 거예요. 배열의 시작을 1부터로 하겠다. 이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지금 첫 번째 금속, 그러니까 납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금속 하나와 세 번째 금속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금속이 지금 2g이 있고 세 번째 금속이 3g이 있잖아요. 그럼 2g과 3g 가지고 일단 납을 만들고 뭐 이런 순서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납을 만들었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사용된 놈들은 마이너스가 서로 되겠죠. 그런 뭐겠지? 말 그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GR1의 1, GR2의 1 요게 0이면 해당 금속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두 금속을 탐색해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든다. 이런 식으로 반복 탐색을 해서 더 이상 납을 만들 수 없을 때까지 실행한다. 네, 요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딱 시작부터 간 거예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그러니까 납을 만들기 위해서 뭐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뭐하고 뭐를 만드는데 이미 있었으면 걔들을 쓰는데 없다면 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두 번째 금속과 세 번째 금속을. 그럼 두 번째 금속을 또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더 따라가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탐색하는 거죠. 다만 계속 탐색을 할 때 제가 지금 최초 목적이 지금 1번 금속, 그러니까 납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납이라는 거 몇 번째 금속 이렇게 말하니까 헷갈린데 그냥 첫 번째 금속이라고 말을 할게요. 첫 번째 금속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쓰기로 했고 두 번째 금속 더 만들면 좋겠는데 두 번째 금속 쓰는데 첫 번째 금속을 쓰여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금속을 우리가 최종 목표가 첫 번째 금속인데 뭔가 중간에 또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금속을 쓴다는 건 사실 여기서 문제에서는 하면 안 되는 행위죠. 조금 더 그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g을 써갖고 결과가 1g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금속은 계속 총량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또 1번을 만들기 위해 중간 어딘가에서 1번을 써버리게 되면은
더 나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중간에 1g 써서 최종적으로 2g을 만들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g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다면 이건 멈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슈도 코드로 이제 대강으로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 생각했었던 건 얘예요. 캔트랜스라는 이제 함수를 이제 만들 건데 얘는 불리한 값을 GG라는 값을 받아서 불리한 값을 리턴해요. GG는 금속 번호, 그러니까 금속의 번호 첫 번째냐 두 번째냐 1번이냐 2번이냐 그거. 그리고 이제 GG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트루 폴스로 반납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가겠다. 한 개씩. 그래서 여기서 뭐 이게 하나씩 하는 거죠. 하나씩. 그래서 여기서 보면 G에는 이제 그 몇 g씩 있느냐 이 값이 지금 들어와 있죠. 이 구에서 보면 G는 여기 현재 M 종류의 금속이 각각 몇 g씩 있는가 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G 값에 이제 G의 GG, 라지 G의 GG.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그거에 이제 재료가 되는 애들 R1의 GG, R2의 GG 얘네들이 아무튼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내는 거죠. 베이스 케이스가 이건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지금 GG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들어온 함수니까 여기는 당연하죠. 여기는 이제 이 GG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 R1의 GG와 R2의 GG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지금 얼마나 있냐 양이. 근데 이게 뭔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이미 0에서 더 넘어온 거니까 더 진행되면 안 되는 건 거죠. 숫자 자체가 이렇게 쓰이면 안 되는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막아버리는 거죠. 끝내버리는 거고, 리턴 폴스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중요한데, 요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GG를 구하기 위해서, GG를 만들 수 있냐를 구하기 위해서 넘어왔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보면 순환을 시켜요. 결국은 GG를 만들기 위해서 그 R1의 GG와 R2의 GG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얘들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게 얘들이 지금 없다면, 0이면, 있으면 그냥 그걸 쓰면 되는데, 0이면 더 이제 만들 수 있냐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점점 이제 이렇게 트리 구조 안에서 이렇게 깊이 우선 탐색으로 탐색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탐색을 하는 중간에 이제 이 GG라는 값이 또 이렇게 만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번 금속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였는데 중간 어딘가에서 또 1번을 써야 된다. 2번이든 3번이든을 만들기 위해서 1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으면 그때는 멈춰야 되는 거죠. 그 멈추는 걸 하기 위해서 GG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마이너스 1로 그냥 해줘요.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이제 하지 않고도 어떤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좀 말하긴 뭐한데 이 G가 라지 G가 전역 변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요 함수에 종속된 변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마킹을 해놓은 거죠.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TMP라는 값에 원래 값을 기억을 하게 해놓고 마이너스 1로 마킹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재규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딘가에서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어떤 그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면 멈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기저 사례를 이렇게 베이스 케이스를 이렇게 딱 넘어와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그 0이라면 만들어야 될 그 재료, 지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재료의 양이 0이라면 그럼 걔를 또 만들 수 있니를 찾아. 그래서 걔도 못 만든다 그러면 리턴 폴스인 거죠. GG 원복하고. 마찬가지로 R2도 똑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못 만드는 사례도 다 넘어왔다. 0인 R1의 GG, R2의 GG가 0인 경우도 다 이렇게 넘어왔다. 무사히 넘어왔으면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R1의 그 R1 GG의 양, R2 GG의 양. 요게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이게 다녀왔는데 요 위에 요 두
번을 해갖고 결국 밑에 넘어왔는데 넘어오고 났더니 이제 어떤 거 하나가 지금 0이 돼 있더라. 그래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return false. 이거저거 이렇게 다 지금 잘 건너왔으면 이제 두 개 까고 하나 만들어 해갖고 이제 만들 수 있었으니까 return true.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호출할 때는 그냥 이제 반복을 시키면 되겠죠. can trans 1번을 만들기 위해서 can trans를 호출하면 이렇게 한 번 호출한 게 재기적으로 쭉 호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게 여기 제가 왜 while문으로 썼을까요? 아, 그렇죠. 만들 수 있었으면 이게 이제 캔트랜스가 한 번 호출되면 뭔가 금속을 한 번 만든 게 된 거예요. 한 번 만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만들고 결국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멈춰야죠. 그리고 이제 다 만들었으면 G1을 출력을 해보면 걔가 답이 되겠죠. 자, 요런 슈도 코드를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면 아마도 이제 요거는 이제 됐을 거예요. 됐었을 건데 얘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간 복잡도가 반복이 이제 최대 G 그 탐색의 깊이가 M 정도가 되는 거죠. M이란 얘기는 보면 금속의 개수가 종류가 M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복 자체는 최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G 값인데 요게 지금 테스트 셋 1과 2는 뭐 100, 뭐 8, 100 뭐 요 정도인데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반복이 최대 이제 G만큼 탐색의 깊이가 이제 M 정도로 해서 시간 복잡도는 그 둘 곱한 정도예요. 그래서 테스트 셋 여기서 지금 1하고 2는 사실 커버가 되는 거죠. 근데 요 3를 보면 이 종류, 금속의 종류가 지금 M개, 100개까지는 오케이. 근데 요 G, 금속의 양인 거죠. 이 양이 10의 9승까지. 그러면 결국 이 둘 곱하면 10의 11승이 되거든요. 이건 이제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래서 그만큼을 반복한다는 건 사실, 사실 이제 이게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걸로는 지금 테스트 셋 3는 풀 수가 이제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는 안 되겠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계속 하나씩만 하니까 문제인 거지. 이게 지금 만들 수 있니 없니 해갖고 한 개씩만 하니까 지금 10의 9승인 경우에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나. 그럼 몇 개를 만들 수 있나. 그래서 만들 수 있나 없나가 아니라 여기 보면 몇 개를 만들 수 있나로 변경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하고 이제 문제를 다시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슈도코드를 변형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함수 이름은 안 바뀌었는데 cantrans라고 했지만 아무튼 반환값이 int가 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GG는 금속 번호인데 return 값이 GG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로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이스 케이스는 그대로 쓰고 이렇게 이제 뭔가 G, TMP 값에 원본 값을 담아놓은 다음에 마이너스 1로 해갖고 무한반복 막는 장치까지도 그대로 하고 그래서 지금 대체로 위에 있는 거랑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없으면 재료가 될 놈 중에 R1 값이 이제 없으면 이게 이제 그걸 만들 수 있니? 이건데 몇 개 만들 수 있니? 왜 갖고 하나도 만들 수 없으면 리턴 제로인데 만들 수 있다면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2에 대해서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 넘어왔으면 R1하고 R2 중에 작은 것만큼을 만든다 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CNT만큼이니까 그만큼을 재료에서는 빼고 목표가 되는 애한테는 더하고 해서 이제 리턴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 있는 알고리즘하고 거의 유사한데 그것만 바꾼 거죠.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몇 개를 만들 수 있냐. 그걸로 이제 바꿔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래 처음에는 요거를 지금 나누기 2 이거를 이제 안 했었어요. 이렇게 안 했었는데
했던 이유는 이게 상호 간섭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캔트랜스 할 때, 요 지금 R1, R2 사이에 이제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 쓰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1번을 만들기 위해서 2번하고 3번을 써야 되는데, 그 2번이 뭐 예를 들어 10개가 있고 3번이 15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10개를 만들 수 있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10개를 다 써버리니까 그러면 걔는 0이 돼버리죠. 이제 하나는 2번이 0이 돼버리는 거죠. 남는 게. 그 나머지에는 5개는 이제 10개, 15개 이내는 10개 써버리면 5개가 되고 요렇게 되다 보니 그 다음에 이제 호출될 때 이게 0을 만나고 어쩌고 하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지금 알고리즘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게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바꾸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숫자를 바꾸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하여튼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상호 간섭이 일어나서. 왜냐하면 전역 변수를 쓰게 되니까, 써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꼼수로 이렇게 막 마이너스 1로 마킹하고 넘어가고 하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걸로 풀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wrong answer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자체 문제인가? 라고 해갖고 이때 당시에는 CNT를 1 또는 0이 되도록 제한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메뉴의 알고리즘하고 그냥 똑같은 문제가 되게, 똑같은 게 되게 해봤는데 결국 그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한참의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 2 이제 다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할 때 뭐였냐면 다시 이제 처음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서 테스트 셋 1만 깨자는 생각으로 이제 솔루션 1의 최초 알고리즘을 이제 최대한 심플하게 다시 생각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문제를 다시 풀기 시작했고, 그래서 솔루션 1 알고리즘이 이제 왜 문제가 될까를 생각해 봤었는데, 여기서도 보지만 상단의 종료 조건하고 중간의 R1, R2에 대해서 캔트랜스가 호출할 때 상호 간섭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뭔가 찜찜함이 있었다. 그 찜찜함을 좀 감안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나누기 2를 해서 이렇게 0이 되지 않도록 한 방에 다 그냥 소진하게 하지 않도록 해서 했지만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었고, 이게 뭐가 문제지가 확 와닿지는 않지만 하여튼 간섭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 당시에. 찜찜함이 있어서 여기를 그냥 다시 좀 어떻게 심플하게 해볼 수 없을까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알고리즘을 다시 이제 짰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짰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 자 다시 이렇게 이제 지금 테스트 셋 1만 깨자는 거였으니까 다시 심플하게 여기 불리안을 리턴하게 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 했었던 것처럼 주지라는 금속 번호 값을 받아서 그 주지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트루 폴스로 리턴하는 함수를 더 심플하게 짠 거예요. 처음에 했던 것보다. 일단 베이스 케이스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위에서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복잡해진 거였는데, 그 복잡해졌던 이유가 주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R1의 주지, R2의 주지에 대한 조건까지 이 기저사리에 다 넣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이제 복잡해졌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말자. 최대한 여기서 주지 안에서 해결을 보자. 라고 해서 간단하게 만든 게, 일단 주지 왔는데 그 GG의 그 양이 마이너스 1이면 일단 어딘가에서 이미 마이너스 1로 마킹을 해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멈춰라 라는 신호를 받은 거니까 멈춘 거예요. 그리고 리턴 false를 해줬죠. 더 이상은 넘어갈 수, 이제 어차피 여기서는 더 이제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기저사에 넘어왔으면 일단 여기서 이제 한번 하는 거죠. GG, 그러니까 이제 라지, 이게 참 제가 변수를 이렇게 써놔가지고. 네. 일단 GG의 양이 0보다 크면 바로 그냥 그거를 이제 마이너스 해갖고 return true. 이거는 이제 아까 메뉴에서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건데, 약간 단순화 시킨 거예요. 알고리즘 단순화 시키면서 좀 일반화 시킨 건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GG를 만들기 위해서 GG를 쓰는 경우인 거잖아요. 지금 GG를 마이너스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말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A 하나를 써서 A 하나를 만드는 게 말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납이라고 얘기를 하면
납이 지금 1g이 있었어요. 그러면 납 1g을 써서 납 1g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문제에 그 해를 주지 않는 어떤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납 1g 써서 당연히 납 1g은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납을 해체했다가 다시 만드는 건 아니어도 어쨌든 이렇게 그대로가 되니까. 그래서 요 조건이 이렇게 이제 여기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경우는 왜 들어갔냐면 이게 이제 납이 그냥 0이면 0으로 시작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애초에 문제 조건 자체가 납이 그냥 무조건 0이에요. 납이라는 게 아예 시작이 없어. 시작이 없으면 나머지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될 텐데 얘는 문제에서 주어질 때 납도 숫자가 주어져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 납이 있을 때와 납이 없을 때를 그 알고리즘 자체가 구분이 돼버리면 이제 점점 이렇게 분기가 되면서 뭔가 여기 로직하고 여기 로직하고 달라지면 뭐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납이 있거나 없거나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일반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납이 0보다 큰 숫자 1 이상의 수라면 이렇게 이미 이제 그러니까 0보다 큰 숫자라면 여기에 걸려갖고 네, 이렇게 이제 납 하나를 써서 납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턴 트루가 왔다면 당연히 여기서도 보시면 네, 리절트가 어차피 리절트가 납의 양이 되니까 이제 플러스 되죠. 네, 이렇게 이제 해서 일반화 시킨 거고. 그래서 이제 납이 없다면 0이라면 밑으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이제 TMP 값, 템퍼러리 값에다가 임시값이죠. 임시값에다가 이제 담아두고 이렇게 마킹을 해주는 거예요. 마킹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이제 다시 얘가 탐색됐을 때 멈추게. 그래갖고 이제 can't answer를 또 이제 재규적으로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R1과 R2, GG에 대한 R1과 R2를 이제 호출을 해주는데 둘 다 만들 수 있어야 리절트가 이렇게 이제 치루가 되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다시 GG는 이렇게 G값 이렇게 원복을 시킨 다음에 리턴을 해주는 거죠. 둘 다 만들 수 있었다면 이제 true를 리턴하게 되고 둘 중에 한 놈이라도 만들 수 없었다면 false를 리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슈도 코드를 짰어요. 위에보다는 훨씬 심플해졌죠. 왜냐하면 R1과 R2에 대한 조건 자체를 빼버렸으니까. 자, 이렇게 바꿔서 알고리즘 짜서 이제 문제를 풀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테스트 셋 1과 테스트 셋 2는 그냥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게 테스트 셋 3를 이제 이렇게 했더니 당연히도 이제 타임 리밋 에러가 발생을 한 거죠. 왜? 아까 맨 처음에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 한 개씩 하면 10의 9승계 그러니까 이제 G가 10의 9승까지 갈 때 10의 11승만큼의 이제 시간 복잡도가 생겨갖고 그거는 도저히 실행할 수가 없는 애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다시 이제 만들어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함수 자체를 아까 처음에 이렇게 접근했던 것처럼 불리한이 아니라 GG를 몇 개 만들 수 있냐로 이제 변형을 해본 거예요. 그 슈도 코드가 얘예요. 그래서 변형을 했죠. 이렇게 요 기저사례 비슷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비슷하고 맞나요? 예. 이렇게 비슷한데 이렇게 이제 개수를 리턴하게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아까 전에 요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냐 트루퍼스 리턴할 때는 불리한을 리턴할 때는 이렇게 이제 엔드 조건으로 갔었는데 여기서는 몇 개씩이냐니까 이렇게 더 둘 중에 작은 값 3개 만들 수 있고 재료가 되는 거가 두 번째 세 번째 금속이라고 했을 때 3개 5개 있었다면 당연히 이제 그 목표가 되는 금속을 3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5개짜리는 2개가 남을 거고 뭐 이건 건데 이렇게 하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문제가 확실하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아, 이건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었냐면 G주에 대해서 R1과 R2 각각 몇 개씩 필요한지 갖고 오는데 그 수가 다를 경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았으면 다행히도 상관없는데 재료가 3개 있었으면 3개 쓰고 3개 만들고 깔끔하게 제로 끝나는데 2개가 남아버리면 이제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금속과 세 번째 금속이 3개 5개 있어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3개 만들고 그러면
두 번째 금속은 0개 남았고 세 번째 금속은 2개가 남았을 텐데 그러면 이제 2개는 남아 있으니까 또 이 두 번째 금속을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다시 또 이렇게 하나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 말하다 보니까 점점 복잡해지네요. 헷갈리시겠다. 자, 그래도 한번 열심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R1 2개, R2 여기서 썼네요. R1이 2개, R2가 3개 있었으면 GG를 2개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남는 R2 1개는 어떡하지?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R1을 어떻게든 더 만들어 갖고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미 지금 그 탐색으로 봤을 때 R2도 지금 -1로 마킹하고 이제 더 R2는 뭔가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알고리즘 자체가 근데 얘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알고리즘에. 탐색 중에 이 지금 전제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알고리즘의 전제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식이 지금 아니겠다. 좀 뭔가 잘못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알게 됐죠. 자, 요게 그 얘기인 거예요. 몇 개인지를 구해오는 건 양쪽에서 받은 게 값이 다를 때, 그 값을 같게 맞추려고 롤백을 하는 게 당연히 이제 안 돼요. 지금. 바꿔놓고 가고 제가 지금 알고리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분법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답을 미리 가정하고, 이게 되나 안 되나를 거꾸로 탐색하면서 검증하는 식. 이분법이죠. 네. 납이 AAg이라고 가정할 때 AA가 가능한지 탐색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 그래서 이제 G1, 요게 이제 납이죠. 납의 양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AA라는 숫자는 가정한 숫자예요. 얼마 정도? 딱 이렇게. 그러면 얼마로 가정했을 때 G1만큼, 이렇게 거기서 G1만큼을 뺀 만큼, 이게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만큼이 되겠죠? 이만큼을 추가로 만들기 위해서 R1, R2를 탐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만들 수 있냐인 건 거죠. AA를 얼마로 그냥 딱 가정을 해버리고, 그만큼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도 원래 있는 만큼은 빼고 남은 양을 가지고 또 그 다음 금속을 탐색하는 식. 그러니까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일한 금속을 2번 탐색하는 일 없이 탐색해서 탐색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AA 이상의 납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중간에 뭔가 이렇게 이제 탐색이 실패해서 이게 지금 여기서도 했었던 것처럼 -1로 마킹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기 켄트랜스가 불리안을 리턴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왜? 만들 수 있냐 없냐 여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요거는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의 문제만 있었을 뿐이지 실행 시간의 문제 때문에 테스트 셋 3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문제만 있었을 뿐이지 알고리즘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어요. 문제는 얘였죠. 시간을 이제 시간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얘를 개수로 했는데 이걸 개수로 했더니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였죠.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뭐 이걸 할 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지금 이분법을 집어넣으면서 함수 자체는 뭔가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다시 만들어 버리면 불리한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리한을 리턴하는 함수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동일한 금속을 2번 탐색하는 일 없이 탐색해서 탐색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아무튼 성공. AA는 되는 거.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A를 포함하는 범위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분법으로 구현하면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구간 자체, AA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구간 자체를 최소, 최대를 해서 구하고 거기서 이제 그걸 이분법으로 그거의 중간값을 정해서 그게 되니 물어봐. 그 되면 이제 그러니까 AA 이상을 구할 수 있다. 인 거면 그 중간값 밑에 거는 이제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구간 자체를 위 구간으로 줄이고 또 이제 거기서 다시 중간값 넣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분법은 이제 따로 이제 학습해 보시면 그 설명 잘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분법으로 AA 값을 이렇게 그 가정을 함수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걔도 이제 슈도 코드로 작성을 해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얘가 답인데, 자, 캔트랜스 이게 함수 이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GG 금속 번호 받아서 이제 불리한 요 이제 그 리턴을 하는 건데, 여기서 그 파라미터가 하나가 늘었죠. GG는 금속 번호가 맞고, 여기서 이제 AA를 받는데, AA는 납의 최종 중력의 예측치, 가정치인 거죠. 가정하는 값. 이거 되니? 이건 거죠. 그걸 구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불리한 값 리턴은 뭐냐면, 납이 AA만큼 될 수 있나, AA만큼은 더 구할 수 있나, 를 리턴하는 문제를 이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저 사례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거는 비슷해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 마이너스 1로 마킹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다시 오면 폴스 이렇게 이제 막아버리고 무한 그 반복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요 지금 GG의 양이 AA보다 크면 당연히 그냥 되는 거죠. GG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A 하나를 써서 A 하나를 만든다. GG의 양이 AA보다 이상이 된다면 당연히 그 AA만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당연한 건데 일반화시킨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AA만큼을 빼고 리턴을 true했다.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다 넘어왔다. 그러면 이제 AA는 그 예측치에서 그 가정치에서 이제 지금 갖고 있는 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GG의 양이 AA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은 일단 빼버리고, 왜냐면 만들 수 있으니까. 남는 게 이제 그 더 만들어야 되는 양이 되겠죠. 그럼 그거를 이제 더 만들어야 되는 양을 만들 수 있냐 없냐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GG는 이미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1로 마킹을 해갖고 그 재기 호출을 할 때 이제 여기를 만나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끝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여기서 캔트랜스 이렇게 요것도 성공하고 요것도 성공하면, 그러니까 재료가 되는 게 이제 이건 거죠. 그러니까 더 만들어야 되는 게 AA가 이제 된 거고 값이. 그럼 더 만들려면 이제 R1과 R2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R1과 R2가 둘 다 AA만큼은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도 R1도 만들 수 있고 R2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면 얘는 true가 되겠죠. 그래갖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return result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분법 그 코드인 건데, 슈도 코드인 건데, G의 총합을 이제 그 맥스 값으로 보고, 하이 값으로 보고, 로 값은 G1 납의 중량으로 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그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찾는데, 이분법 반복을 하는데, 하이하고 로의 그 차이가 이제 1보다 클 때 반복을 해라. 다시 말해서 1 이하가 되면 더 이상 이분법은 이제 돌아갈 수가 없죠. 돌아갈 수 없는 조건이 돼서 그때 멈추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중간값 만들어서 캔트랜스 해갖고 만들 수 있으면 아래쪽 바운더리를 미들 값까지 올려갖고 이렇게 아래쪽을 버려버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위쪽을 아래로 내려서 위쪽을 버려버리는 거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이분법은 따로 이제 만약에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학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숫자가 아무리 커도 이분법은 이게 이제 가끔 이분법 얘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지수적으로 증가하거나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거는 그 변화폭이 정말 엄청 커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뭐 10의 100승 막 이런 게 있어도 어떤 우리가 이게 알고리즘 문제에서 뭐 막 10에 뭐 100승이네 200승이네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건 일단 먼저 그거부터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아, 이거 이분법으로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10에 100승이든 200승이든 얘를 2로 계속 나누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반복 아니고서라도 그게 끝나요. 네. 숫자가 1이 될 때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이렇게 이제 이분법 따로 학습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싹 반복을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캔트랜스 해갖고, 만약에 이제 요게 이미 이제 여기서 G 값을 많이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1 했고, 요 하이 값, 마지막에 남은 하이 값이 되겠죠. 예. 요걸 해서 이제 대면 하이 아니면 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던 이유도 하이하고 로가 이제 이분법의 마지막에 0으로 끝날 수도 있고, 차이가 0, 1, 0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이하고 로가 1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행히 하이하고 로가 이제 같아진 상황이면 뭘 해도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데, 하이하고 로가 1 차이가 나는 상황이면 이분법에서 이게 이분법 문제에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그 부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제가 지금 약간 횡설수설을 했는데, 이분법 문제를 풀 때 어떤 바운더리에 이렇게 이제 값이 실수인 경우에는 여러 번 나누면 그 이제 오차 범위 안에서 0.00000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오차 범위가 주어질 텐데, 문제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10의 6승, 뭐 10의 7승까지의 어떤 오차는 무슨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의 뭐 오차는 뭐 인정해준다, 뭐 어쩌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반복을 많이 하면, 계속 나누게 하면 그 숫자가 이제 차이가 작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얘는 문제가 뭐냐면 이분법을 할 때 만약에 그 이분법의 그 바운더리의 그 숫자가 인티저다, 이렇게 이제 정수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분법을 막 하고 마지막에 그 윗 바운더리하고 아래쪽 바운더리가 1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1이 차이 나는 경우는 이분법으로 이렇게 아무리 이 중간값을 구하려고 그래도 실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정수기 때문에 3하고 4 사이는, 만약에 4하고 3이다 이러면 계속 하면서 3.5면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 3과 4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3이 답인지 4가 답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한 번 더 하는 거죠, 마지막에. 자, 지금 되게 길어지고 있네요. 빨리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갖고 했는데, 문제가 전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1, 2는 통과했는데 또 3에서 실패. 근데 이번에는 타임 리밋 에러가 아니고 wrong answer가 뜨는 거예요. 1, 2는 성공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되게 당황했었거든요.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래갖고 이걸로 또 한참 걸렸었어요. 이걸로 또 한참 걸렸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어널리시스를 봤죠. 네, 이걸 안 볼라 그랬었는데 됐다 싶었는데 지금 하도 안 돼가지고 이걸 봤는데, 설명을 쭉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렇게 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이렇게 다른 것 같지가 않은데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여기 지금 제 코드에 있는 트랜스미테이션 2.cpp가 이제 제 거를 손봐갖고 이게 작성했었던 건데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하고 이제 한참 뒤지다가 결국 알게 됐던 게 이거였어요. 이거. 그 solve라는 함수, 이게 밑에 이제 코드 설명 함수 다시 말씀드릴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숫자 체계 자체가 이제 그 테스트 셋 3는 10의 9승이 넘어버리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 n번 하다 100이다 보니까 시간 복잡도도 10의 11승이었고, 근데 보통 인티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이게 숫자가 이제 10의 9승, 그러니까 20억 정도 이게 바운더리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2 곱하기 10의 9승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커버리면 숫자 자체가 이제 그 범위를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리절트 값을 인티저로 이렇게 해놨었던 거죠. 이래갖고 문제가 생겼었어요. 네. 롱롱, 제가 지금 C++로 하고 있는데 롱롱 타입으로 했었어야 되는 걸 인티저로 받아서, 이때 되게 좀 욕 나왔죠. 한참 해놨었는데. 그래서 이것만 딱 추정하고 했더니 이제 통과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항상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이제 그 자료 구조의 타입,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인티저냐 뭐 이렇게 롱 타입이냐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잘 주의해야 된다. 이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요거를 다시금
새삼 느꼈었던 거였죠. 자, 그럼 제가 작성했던 코드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메인 함수. 그래서 이제 테스트 케이스의 값 이렇게 이제 받아요. t. 그래서 t만큼 반복을 하죠. t만큼 반복을 하면서 이제 그 이제 세트별로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이고 이렇게 이제 세트별로 이렇게 이제 요 입력 값들이 이렇게 주어질 텐데 m 값 먼저 받고 그 다음에 m 받았으면 그 m만큼 m 줄만큼 r1하고 r2가 나오죠. 그래갖고 r1과 r2를 배열에다 담고 그 다음에 또 그 지나고 나면 다시 또 n번 반복하면서 g값은 띄어쓰기로 이제 한 줄로 나오죠. 그래서 g값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입력 값들은 다 이제 전역 변수로 담아두고 솔브를 이 문제의 이놈 한참 헤매게 만들었던 이놈인데 솔브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 리절트를 받아갖고 아웃풋을 내준다. 솔브가 이제 메인이 되겠다. 솔브가 요 핵심이죠. 코어죠. 그래서 이제 얘가 여기다 이렇게 G2라는 값을 만들어서 카피를 해놔요. G2에다 G 값을. 이렇게 카피한 이유는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G 값이 변하잖아요. 변하면서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걸 다시 원복시키기 위해서 G2라는 값을 이제 4번으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이하고 로우 값을 구하는 거고, 하이하고 로우 값을 구해서 아까 슈도코드에서 작성했던 걸 뭐 거의 그대로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while는 돌리면서 여기서 이제 반복 호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미분법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들 중간값 구해가지고 요거 이제 원복을 시키 G2를 가지고 이제 G를 원복을 시킨 다음에 캔트랜스를 호출해갖고 성공했으면 아래 바운더리를 위로 올리고 실패했으면 위 바운더리를 아래로 내리고 이래가지고 이분법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 하고 나왔으면 이게 정수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하이냐 로우냐를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요. 요거 이제 캔트랜스가 이제 주요 함수인 건데 이게 이제 GG라는 금속을 받아서 이게 GG라는 금속을 AA만큼 만들 수 있냐의 문제인 거죠. 불리한 있냐 없냐 트루 펄스. 그래갖고 이게 이제 베이스 케이스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서 마킹한 채로 넘어온 일 테니까 다시 만난 거니까 실패. 이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돌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실패. 그리고 이제 이미 AA만큼 만들어야 되는 양만큼보다 크다. 그러면 더 갈 게 없이 여기서 그냥 빼고 끝. 리턴 트루 하는 거고. 이제 있기는 필요하긴 필요한데, 필요하긴 필요한데 AA보단 작아. 그러면 그만큼은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고 더 만들어야 되는 게 얼마큼이냐로 이제 AA 값을 이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재규적으로 호출하면서 그 재료가 되는 애 R1과 R2를 만들 수 있냐 호출해서 둘 다 만들 수 있으면 true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함수가 이제 짜여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해 보면 됩니다. 오랜만에 한번 요거 실행하는 것까지 딱 볼까요? 요거를 이렇게 쭉 카피를 해서 여기서 이걸 지우고 넣고 서브밋 하면 여기서 이제 펜딩 실패 많이 했죠. 이렇게 원투는 계속 성공하는데 실패 한참 해온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딱 성공 떴죠. 문제를 풀은 겁니다. 오늘은 트랜스뮤테이션 라운드 1B의 세 번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